자, 오늘 할 거는요. 아폴로니우스 1은 조금 뒤에 할게요. 저희 항공기 모드로 해놔서. 자, 두 번째입니다. 원과 직선이에요. 자, 잘 보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원과 직선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뭐 그냥 저거겠네. 이거 그 학원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파트 보고 싶으면 봐요. 그렇다고 매번 올리진 않아요. 그냥 볼리고 그냥 빠질 때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하고 직선의 케이스를 나누자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요. 그리고 이게 y는 x 플러스 k라고 합시다.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제가 그 2차 함수, 딸 그렇게 졸려? 정신 차리시고. 오케이? 힘들지? 놀러 갔다 왔어. 그치? 원래 힘들어. 나도 가급적이면 안 부르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교점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요. 그래프의 교점은 뭘 풀어라?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해라. 연립방정식을 풉시다. 뭐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고요. y는 x 플러스 k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요거 두 개예요. 연립방정식을 풉시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y 자리에다 x 플러스 k를 대입하는 게 대입법.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뭐가 될 거예요? 0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연립방정식이 하필이면 몇 차 방정식인 거야? 2차 방정식인 거야. 교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교점이 몇 개 있어요? 1개.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2개가 있다. 해가 1개가 있다. 해가 없다. 전부 다 판별식 개념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 0이랑 똑같으면 중근, 해가 하나,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공식에서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불리우는 판별식이 얘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얘가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컷. 그런데 우리는 원에서 판별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별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중심이 0,0이어서 식이 간단하지 중심이 1,7 뭐 이렇게 가면 그냥 죽는 거야. 하다 죽어요. 우리는 얘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뭘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를 판단합니까? 이걸로 합니다. 원에는 항상 원의 중심이 있어요.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거라고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하죠. 얘는 반지름 R이에요. 여기서 R은 2가 되겠지만 얘는 반지름 R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D가 길어요? R이 길어요? 딱 봐도. 둘 중에 뭐가 기니? R이 길죠? 오케이? D보다는 R이 길 거 아니에요. D보다는 뭐가 더 길다? R이 더 길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원의 중심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하고
반지름도 R이에요. 그래서 접할 때는 D 이꼴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얘를 한번 보시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지 D와 반지름 R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중에 뭐가 커요 이번에는? D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가 뭐보다 크다? R보다 크다? 이렇게 얘를 사용합니다. 얘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Not used.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used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다들 영어 좀 하시죠? 뭐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정도는 영어 학원에서 다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본이잖아요. 오케이? 걸. 그래서 우리는 D와 R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D를. 이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요. 그래서 0,0 중심이 0,0 직선을 표현해 볼까요? x-y 플러스 k는 0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이 1 플러스 1 절대값 ax1 0 by1 0 k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얘가 반지름 2보다 작다, 같다, 크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콜? 됐어요? 얘가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 그럼 선생님 요 첫 번째 거 얘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어떤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하고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만난 점을 A점과 B점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잔다. 우리 유리 잔다. 우리 유리 한일 여행 갔다 와서 여기 오고 얼마나 힘들까요? 미안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안 될까? 오케이? 미안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면 얘가 D 이렇게 되고 이 점을 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걸. 요 D점의 좌표, 요 수선의 발 좌표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연방이에요. 오케이? 그럼 쌤, 이 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온 피타고라스 정리. 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와 아주 심한 문제는 이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교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연립방정식 푸셔야 돼요. 교점은 피타고라스 정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교점은 무조건 연방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 2번은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2번은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서 3번부터 갑니다. 3번부터 갈게요. 3번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원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안 만난대요.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오케이? 걸? 동현아, 원 위에 한 점 중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구해보래요. 어디예요? 원 위에 한 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이에요. 근데 원 위에 한 점 중에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 점이 어디일까요? 저 아래쪽. 그러니까 야, 수학에서 어디일까요? 저 아래쪽. 야, 물리에서 각도를 구하세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여긴 아니잖아요. 여기겠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야 이 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이쪽은 맞지? 시태나. 그럼 설마 저쪽이겠냐? 그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영희야, 어딜까?
그 점의 위치가 어느 원 위에 어느 점에서 직선까지 뭐 저기보단 여기가 짧겠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 더 짧으니까 그 정확한 점이 어디냐고. 직선과 가까운 점. 20태나 그게 어디냐고. 유리야 어디야?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이랑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었을 때 만난 요 점이 최소거리예요. 오케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여기서부터 꺾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거리예요. 동현아 그럼 최대거리는 어디야? 직선 쪽. 직선 반대로 갔었을 때 여기에 P점이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야. 그치? 그래서 최대 거리를 구하라, 최소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후 반지름을 빼든가 최대는 반지름을 더하든가. 오케이? 컬?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원이 있고요. 이렇게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5래요. 최소 길이는 2래요. 오케이? 그러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요?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 원 위의 점 중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은 몇 개일까요? 원 위의 점 중 직선까지의 만약에 여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찾으세요. 원 위의 점 중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 있을까요? 연이야 몇 개? 4개. 유리야 몇 개? 저게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 거, 그 세 번째 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있어요. 몇 개가? 아니야. 원 위의 점 중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유빈아 몇 개? 10. 10개? 아니야. 바보들의 대행진이구만. 12개. 정답. 막둥이보다도 우리 중이를 막둥이한테도 밀리는 이런 우리 연희는 뭔 소리야? 지금 저 새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12개나 돼?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죠. 최대 거리는 얼마예요? 최대 거리는 8이에요. 그치? 제일 짧은 거리는 이고 제일 긴 거리는 8이에요. 그쵸? 둘 다 자연수예요. 그럼 somewhere 어디엔가 이 거리가 3이 되는 점이 있겠죠? 거리가 뭐가 되는 점도 있어. 4, 거리가 뭐가 되는 점 5, 거리가 뭐가 되는 점 6, 거리가 뭐가 되는 점 7, 3, 4, 5, 6, 7 5개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3, 4, 5, 6, 7 몇 개 있어? 5개 있지? 이쪽에 5개씩 10개, 하나, 둘, 토탈 12개가 있죠. 오케이? 이해돼요? 아주머니 이해돼요? 헐?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참 녹화가 이게 좀 그래서 좀 짜증이긴 한데 다시 일로 올게요. 요건 필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헤이, 정삼각형에서 유리야
한 변의 길이가 a였었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가 뭐가 되니?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였었을 때 연이야 높이요 정삼각형의 동현아 h는 유빈아 h는 2분의 루트 3 a예요. 유빈아 정삼각형의 넓이는 네? 2분의 다 때려 4분의 조금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a였었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가 저거예요. 필기 안 해? 니네들 다 배웠어. 이씨. 까먹었지. 이씨. 그러니까 괜찮아. 배우면 되잖아. 필기해놓고 외워. 그냥 재밌게 놀다 쓰면. 야 그렇다고 전화를 그렇게 쌍 씹었어? 전화했더니 그냥 받지도 않대? 뭐여서 그때? 그때 점심 먹었어. 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집중. 그러면 원래는 이 문제랑 비슷한 건데요. 얘가 나와요. 원이 있는데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있어요. 원 위에 한 점 P점이 있어요. 이 문제가 나와요.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단 PAB는 정삼각형이에요. PAB가 정삼각형이었을 때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변의 길이가 제일 커야지.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변의 길이가 제일 작아야 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얘하고 똑같은데요. 원의 중심에서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그럼 요 만난 요 P점의 이 거리가 최소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높이로 만드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됩니다. 오케이? 높이가 작아야 한 변의 길이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정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되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높이도 최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P점이 있어서 이렇게 PAB요. PAB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왜 이 한 변의 길이가 최대냐? 높이가 최대니까 한 변의 길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 오케이? 이때 높이를 구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 요 공식과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 넓이를 구하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 한 1, 2년 전서부터 이것도 슬슬 퇴물 취급이에요.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운데 것만 빼고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이거를 별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나 기껏해야 이 교점 이 정도? 그리고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날 때는 뭐 얼추 비슷비슷한데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룹니다. 문제는 저 가운데 접선 두 번째 거예요. 그거는 싹 지우고 다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분히 갈 거예요. 오케이? 쭉 보시고 질문. 자, 그러면 싹 다 지우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저기요, 이거는 고등학교 단골이에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거쳐서 얘가 안 나오는 건 없어 얘들아. 진심으로 쟤가 안 나오는 건 없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쟤는 알고 있어. 오케이? 그냥 외워두면 편해. 저거를 증명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보여줄게.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
원과 접선입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원과 접선이에요.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었을 때 얘 이름을 접선이라고 하고요. 만난 요 점의 좌표를 접하는 점이라 그래서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선은 어떻게 그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번.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 원 위에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3번인데요. 3번,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릴 거고요. 3번은 배우신 분도 기억을 안 나겠지만 100% 페이크가 존재합니다. 3번 문제는 페이크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저 페이크도 보여드릴게요. 3번 밖의 점은 페이크예요. 지금 원과 접선에서 위의 점 기울기 밖의 점이잖아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해봤지만 미분이 뭐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미분, 적분 어렵대더라. 아우 나는 미분이 너무 어려웠어. 적분이 어려웠어. 미분이 뭐냐면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얘는 미적분원, 미적분2에서도 그대로 응용이 됩니다. 접선은 단언컨대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위점, 기울기, 밖의 점이에요. 오케이? 제가 하나하나 문제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직선할 때 깜빡한 게 있어서요. 한 가지 보충하고 갑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요. 점과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y는 mx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오케이? 자, 지나는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은 앞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에다 다 대입시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m에 x-x1 얘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요것 좀 하나 필기해 두세요.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저거 필기. 기울기가 저거고 지나는 한 점이 있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차분히 시작을 해볼게요. 1번 위의 점이에요.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고요. 뭐 1,√3을 지나는 접선을 구해달래요. 자, 1,√3을 저기다가 대입하면 4가 맞지요? x에다 1, y에다 √3 집어넣으면 4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위의 점이에요. 자, 차분히 보세요. 얘는 공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여름방학이 아닌 이상 저는 공식을 별로 사랑하진 않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제가 욕할 거예요. 왜? 시험 봐야죠. 근데 왜 지금은 별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이론에 충실해서 풀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그림 많이 그리세요. 자, x축, y축에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연이야. 이 원의 중심은 0,0이에요. 중심 표현해 놓고요. 위의 점 여기에 1, 루트 3이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노란색 접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거를 배웠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렇게 그으면 핑크색과 노란색은 뭐가 돼야지 반드시? 반지름과 접선은 반드시 수직이 돼야 돼요. 그쵸? 막내야, 수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니? 점과 직선 연이야, 수직하면 떠오르는 거. 유리야,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니?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고등부 때 수직은 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핑크색의 기울기와 노란색의 기울기의 곱은 뭐가 돼야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치? 자, 노란색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핑크색 기울기 구하자. 핑크색 기울기 x2-x1 1, y2-y1 루트 3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의 기울기 m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대요.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얘가 노란색의 기울기예요. 그러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 루트 3을 지난다. 그럼 이 노란색의 접선은 이렇게 됩니다. y-y1,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x-x1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콜? 됐어요? 오케이? 자, 또 갑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이 4라고 합시다. 4가 놓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가면 좀 그러네요. 2도 안 되나요? 0, 아이씨 만들기가 그지 같네. 10이니까 0,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x에다가 0을 대입시켜보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보면 10이 돼서 얘는 위의 점이 맞아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쟤랑 얘랑 똑같아요. 원을 대강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원의 중심을 반드시 표현하세요. 1,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4. 한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해달래요. 위의 점 대강 찍으세요. 0,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오케이? 헐? 그러면 왼쪽 편과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 될 거예요. 그쵸? 수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핑크색 기울기 구할게요. 핑크색 기울기 1-0은 1-0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의 기울기를 m이라 그러죠?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m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m의 기울기가 3분의 1 이렇게 돼요. 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 이 노란색 접선은 이렇게 쓰면 y-y1은 기울기 3분의 1의 x-x1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접선이에요. 걸? 위의 점은 접선을 이렇게 구합니다. 됐어요? 걸? 왼쪽 거는 공식으로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동네는 다 이거 나와요. 중심이 0,0인가?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싫어합니다. 지금은 공식으로 푸는 걸 싫어해요. 원리 원칙대로 핑크색과 노란색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노란색 기울기 구해서 지나는 점 통해서 이렇게 접선 구하는 방법을 꾸준히 교육시킬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름방학 때 얘는 이렇게 했는데 저건 저렇게 안 해.
에이 이거 뚝딱해 공식 외워서 시험 보는데 그런 게 어딨어. 오케이? 근데 아직은 원래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 뭐 잘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2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요. 기울기. 자 생각을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가 된대요. 오케이. 그랬는데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원이 있는데요.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연희야, 접선이 몇 개가 있을까?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이 몇 개가 있을까? 동현아 몇 개 있을까? 상상을 해봐. 이제 조금 이해되지 않냐? 이 상상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나? 동현아 몇 개 있을까? 많지. 대빵 많다. 무한대. 유빈아 몇 개 있니? 2개야. 내가 이건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게. X축, Y축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이 0,0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원의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이죠. 그쵸? 기울기가 2인 접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접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밑으로도 이렇게 가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접선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이해돼요? 기울기가 2인 접선이 100% 2개 나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2개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헐? 그럼 이거 풀이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접선이 2개라 그래서 2개 다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그려놓고 풀면 자동적으로 2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절대 답이 2개라 그래서 접선 2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하나를 지울게요. 일단 지워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얘 기울기가 2니까 y는 2x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y절편을 플러스 d라고 쓰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푸느냐? d 이꼴 r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뭐는 똑같다?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다. 이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인 디스턴스 t와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다 이거죠. 오케이? 콜? 됐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볼게요. 얘는 몇 콤마 몇? 0,0 점이요. 0,0 직선은 이렇게 되는데 x, y 상수항으로 나와야 되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우리 b만 구하면 돼요. 그쵸? 오케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4 플러스 1의 절대값 ax1 0 플러스 by1 0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얘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 새끼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얼마야?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좀 더 갖고 오면 쟤를 조금 더 갖고 오면 절대값 b가 양변의 루트를 곱하면 2 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헐? 연이야 절대값이 떨어지면 반대쪽에 뭐가 달라붙니? 그렇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된다. 그럼 답이 2개지. 오케이? 왜? 얘를 2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b가 2개잖아. 그치? 그러면 y절편 큰 게 y는 2x 플러스 2 루트 5가 위에 있을 것이고 밑으로 가는 접선 그리지는 않았지만 얘는 y는 2x 마이너스 2 루트 5 그래서 b가 2개가 동시에 나온다 이거죠. 오케이?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100% D 이꼴 R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0,0은 하기가 쉬운데 이거를 제가 막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뒤에 거는 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같은 원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4인데 기울기가 2예요. 답이 굉장히 더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대각 만드는 거거든. 오케이? 자, 갑니다.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당연히 2개예요. 그래서 얘를 아직 녹화되냐? 배터리가 아직 있고. 원을 대강 이렇게 그리세요. 원의 중심은 되게 소중해요. 1,-1을 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아직까지는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y는 2x 기울기가 2니까 플러스 b라고 됩니다. 프리프입은 뭐라고? D 이꼴 R입니다. D 이꼴 R 이 얘기를 엄청 할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디스턴스는 곧 뭐하고 똑같다? R하고 똑같다. D 이꼴 R입니다. 오케이? 시작을 할게요. 점이라는 건 원의 중심이어서 1,-2가 되고요. 2x-y 플러스 b는 0이에요. 갑시다. d는 루트 a제곱 4 플러스 b제곱 1 절대값 ax1 2 플러스 절대값 by1 플러스 2에 플러스 c가 돼서 b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이 2 이렇게 됐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4 플러스 b가 양변의 루트를 곱하면 2 루트 5 이렇게 돼요. 그쵸? 절대값이 떨어지면 반대쪽에 뭐가 달라붙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붙는다. 4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플러스 있는 게 좀 크겠죠? 대강 그려놨지만 큰 게 위에 있을 거예요. 그쵸? 위에 있는 게 얘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아마도 얘가 되겠죠. 오케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뭘로 푼다? D 이꼴 R로 풉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밖의 점이 남았네요. 그쵸? 저놈이 페이크예요. 오케이? 저놈을 해야 됩니다. 질문. 밖의 점이 제일 어려워요. 고로 시험 문제는 밖의 점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전은 그러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예 죽여버릴 때가 있어요. 싹 다 죽어라. 그리고 웰컴 투 하이스쿨도 있어요. 너무 쉽게 내서 실수하는 놈이 골로 가는 거예요. 저는도 얘기했잖아요. 선전고에 과학고 중퇴학 입학하자마자 중퇴학 온해가 있었대요. 과학고에 입학했다라는 건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는 거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선정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3등급만 했대요. 야, 그게 말이 돼? 과학고가 애들 장난인 줄 아냐? 그랬더니 걔는 실수를 많이 했고 다른 애들은 실수를 안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웰컴 투가 있고요. 근데 3번이 제일 어려운데 3번이 한때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닥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올해는 나올 거야. 매년 똑같습니다. 자, 그럼 3번을 해볼게요. 3번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필요할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필요한 기초 상식은 때우면서 갈게요. 오케이? 야, 니들 3학년 2학기 때 배웠잖아. 왜 몰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중1 때 배웠잖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넓이, 높이 같은 건 제가 때우면서 갈 테니까 잘 듣고 하시면 돼요. 자, 합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원 밖의 점이에요. 0이야.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의 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니?
동현아 몇 개니? 개. 2개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원 밖의 점에서는 원의 접선을 그리라 그러면 100% 2개가 나와요. 그쵸?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접선이 밑으로 하나, 위로 하나. 만난 점을 A점, B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P점이에요. 그쵸? 중학교 때 배웠지? 이딴 소리 안 할게요. 잘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내리면 직각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직각을 내리면 접점을 내리면 직각이에요. OP를 쭉 그어봅시다. 그럼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은 뭐가 돼요? 합동이 됩니다. RRH 반지름 S 합동이에요. 결론, 요각과 요각의 크기는 항상 같죠?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항상 똑같습니다. PA랑 PB의 길이는 항상 같죠? 오케이?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식이에요. 오케이? 밖의 점을 들어가기 전에 상상력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문제 풀기 전에 저원 밖에서요 접선을 그릴 건데, 오케이? 두 접선이 직각이 되게 P점을 잡아보래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저원 밖의 P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접선.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직각이 아니지, 그치? 저거보단 좀 커야 될 거야, 그치? 두 접선이 직각으로 만나래요. 어떻게 그 P점을 잡아야 돼요? 저기쯤이요. 이러면 때릴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각으로. 그게 뭔 말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직각으로가 뭐예요? 유빈아? 자, 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웠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상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수능상 가는 거야. 나보고 실수를 막아달라고 하지 마.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막아주고 싶지. 그럼 얘랑 쟤도 다 막아주지 내가. 내가 말했잖아. 대한민국 사교육 내가 다 먹는 거야. 십몇 조 원을. 1년에 그게 말이 되니. 대신 어렸을 때 이제 너희는 외우셔야 돼. 상상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키워놔도 잘 안 돼. 이거 되면 내가 다 먹게. 자, P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걸로 얘기하세요. 그 저기서 원에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반지름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P점의 정체가 뭐예요? 그냥 대강 느낌 나는 대로 설명. 그 P점의 개수를 셀 수 있나요? 네 개. 응? 4개 아니에요. 헤이, 잘 보세요. P점에서의 저 원의 원 밖에서 접선이 직각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정사각형을 하나 씌우는 거예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씌웁시다. 정사각형을 씌우면 이 노란색 점에서는 접선이 다 직각이죠. 그쵸? 정사각형으로 씌웠으니까. 그치? 쌤, 근데 왜 정사각형을 이렇게만 그려요? 쌤,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림 갖다 태큰 걸 주나? 쌤, 정사각형이 이렇게도 되면 P점이 여기도 있는데요? 즉, 원 밖에 정사각형을 틀로 짜놓고
이 새끼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모든 점이 다 P점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원 안에 딱 껴놓고 정사각형 틀을 만들어서 저 원에 대고 틀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해봐. 그 꼭지점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 꼭지점이 돌아간 모든 자리에서는 다 접선이 직각일 거 아니야. 그치?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갈게 아직. 그러면 P점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저 핑크색 원에서 흰색 원의 접선을 그리면 전부 다 싹 다 직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대 1대 루트 2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됩니다. 이건 이제 너무 들어간 거긴 한데 이해는 좀 돼요? 원을 두고 사각형 틀을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4개의 꼭지점이 돌아가는 모든 점에서는 다 접선이 직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접선의 그 P점의 자취 방정식이 이 P예요. 뭐 근데 일단 이거는 그냥 한번 봐봤고요. 자, 갑니다. 밖의점을 하죠. 밖의점에서 그린 접선은 죽어도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죽어도 2개가 돼야 됩니다. 갑니다.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제곱은 2다. 4,5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예요. 오케이?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냥 대강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강. 중심은 사랑하셔야 돼요. 중심이 2,0이에요. 그쵸? 원 밖의점 4,5를 밑에다 찍어도 돼요. 구태연하게 위에다 찍지 마세요. 어차피 또 돌렸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오케이? 얘가 4,5예요. 접선이 몇 개 그려져요? 2개 그려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그려놓고 하면 자동적으로 2개가 나옵니다. 한 개만 그려놓고 하면 자동적으로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접선을 하나만 그립니다. 아직 녹화되나요? 배터리가 잘 버티고 있네요. 이렇게 가요. 선생님 이건 왜 안 그래요? 아이 풀면 2개가 나온다니까. 오케이? 이거 접선은 여기 녹화해서 학원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보세요. 자, 이거 필요한 파트네. 자, 그러면 쌤!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이 문제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M으로 두는 게 키포인트고요. 밖의 점도 D = R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랑 저거는 다 D = R이에요. 대신 밖의 점은 뭐를 미지수로 돌아? 기울기를 미지수로 돌아. 오케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접선을 먼저 구하죠. y-y1은 y-y1은 기울기 m에 x-x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지 디스턴스가 뭐랑 똑같하다? r이랑 똑같하다. 얘 조금만 정리할게요. mx-4m이 y가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쵸? y도 넘겨야 되니까 저 직선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5 = 0 이렇게 돼요. 그쵸? 헐? 뭐 여기서 y만 넘긴 거고요. 원의 중심이 2,0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게요. d는 m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m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 ax1 2m 플러스 by1 0 마이너스 4m 플러스 c니까 플러스 5를 해놓고 얘가 반지름 어머 이게 아니라 여기 4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 뭐랑 똑같다? 2랑 똑같다. 됐습니까? 됐어요? 걸 갑니다. 위에 거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5는 양변의 분모로 곱하면 2배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얘들아 9, 1, 2, 3 때 다 기억하세요. 절대값하고 루트가 있으면 풀이법은 제곱이에요. 절대값과 루트가 있으면 풀이법은 제곱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제곱합니다. 얘 제곱하면 일반 제곱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제곱하면 4m제곱 2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5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2m 플러스 5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다 뭐 돼요? 양수 되죠? 그래서 절대값 이런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져요. 항상. 오케이? 그래서 얘 앞에 거 제곱하면 4m 제곱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20m 플러스 25에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제곱하면 얘가 뭐 돼요? 4 돼요. 얘도 제곱하셔야 돼요. 4의 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분배 법칙 돼가고요. 딱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갈게요. 얘하고 이렇게 죽어요.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20m이에요.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이 1. m은 뭐가 될까요? 20분의 21 이렇게 되죠. m이 한 개예요. 분명히 m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접선이 2개잖아요. m이 한 개 나왔어요. 계산 실수 잘못된 거 없어요. 계산 실수에서 찾지 마세요. 계산 실수는 잘못된 거 없어요. 얘가 페이크예요. 유리야, 내가 뭐에 속았니? 답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속았어요. 그래서 m을 여기다 대입하면 직선이 하나 나오죠? 아니요, 직선은 반드시 2개 나와야 돼요. 저는 속았습니다. 뭐에 속았을까요? 저는 뭐에 속았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유리야. 계산 실수 잘못된 거 없어요. 접근 방법 잘못된 거 없어요. 제가 뭘 하나 놓친 거예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네. 아니 혹시 보이면 제가 놓친 건 무엇일까요? 아니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틀려도 돼요. 니네가 이것까지 맞히면 니네 서울대야. 누가 가르쳐도. 야, 자꾸 생각해보라는 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 그래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기울기가 그 m이잖아요. 예. 마이너스 m도 있어야 돼요. 아니야. 또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페이크에 속았습니다. 풀이 과정 잘못된 거 없어요. 접근 방법 잘못된 거 없어요. 쟤는 퍼펙트하게 다 맞아요. 제가 놓친 건 뭘까요? 자, 시작할게요. 헤이. 녹화할 때는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 헤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태어날 때 잘 태어나시든가, 2번째는 여러 번 많이 반복하시든가. 첫 번째 되는 애를 이 동네 와서 한 3명 봤냐, 12년 동안. 하나는 용산애고요. 하나는 저기 취리 공대 갔다는데 스위스. 또 하나는 걔고요. 호성이도 괜찮죠. 호성이도 어마어마했고 호성이가 제일 셌죠. 그리고 재작년에 한 명 졸업하고요. 뭐 저쪽 옛날에 용산고에까지 하면 5명 정도 되겠네요. 12년 동안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한 목동에서는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괴물 같은 애 한 명. 에이, 타고나든가 반복해서 외우든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돼야 돼요. 시작합니다. 저 식이요.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예요. 얘 그림을 한번 그리고 4,5에서 접선을 그리래요. 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이 2,0이에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도 2니까 여기가 4여서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걸 4,5는 대략적으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0분의 21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접선은 20분의 21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접선은 뭐냐? 또 다른 접선은 여기 4가 x축 4,0하고 이렇게 접하는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4예요.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왜? 1참수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 m값이 2개 나와야 되는데 1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래픽적 오류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래프 그리셔서 찾아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욕 안 해요. 왜냐면 이 시험은 9월 달에 봐요. 여름방학 때 쌍욕하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외우라고. 근데 지금은 상상을 많이 해보세요. 오케이? 이게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답은 2개예요. m 20분의 21을 여기다 대입시킨 거 정답 하나, 또 다른 접선은 x는 4. 얘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m 값이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은 하나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프에서 저렇게 수직으로 된 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상상하셔야죠.